1917년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는데 어떤 인물이 알뮤트라 사인에서 소변기를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예술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뒷상했어요. 근데 자기가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알뮤트라고 서명만 해가지고 올리게 된 겁니다. 자, 뒷상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뮤트라 사인의 출판 소변기에 대해서 뮤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물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자, 뒷상이 자기가 했으면서 알뮤트 씨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현대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중에 한 명이 뒷상인데 바로 초현실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그림에 대해서 이 작품 자체만 본 게 아니라 그 작품을 그려낸 사람만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작품이 뒷상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작품이 혁신적인 현대미술의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뭐죠? 예술작품이라는 게 예술작품의 본래 의미도 있지만 그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상은 사람을 보지 말고 이 작품을 보라고 이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작품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작품보다는 뒷상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자, 초현실주의, 환상적이고 꿈 같은 형상을 창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상적이며 꿈 같은 장면 표현한 작가들. 자, 히에로무니스 보스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죠. 이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미술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죠. 근데 20세기 초반에 와서 히에로니무스 또는 추카리의 창문 같은 뭔가 꿈 같은 새로운 이 장면들을 다시 재생한 작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조르 데 기리코라는 사람인데요. 그리스 태생 이탈리아 작가예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그림들을 이렇게 그린 거죠. 사람의 얼굴, 고무로 만든 장갑, 뭐 이렇게 공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상상의 시간, 상상의 공간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자, 살바도르 달리의 해변가에 나타난 얼굴과 과일 그릇의 환영입니다. 자, 이 초현실주의는요, 1924년부터 1959년까지 유행을 했다. 달리는 자신의 노이로제 증세의 표출을 비판적 편집증이라고 했고요. 이에 기반을 둔 미술 기법을 추구했다. 광인과 나의 차이는 오직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확신뿐이다.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뭔가 벗어나서 자신의 상상의 어떤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죠.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고집입니다. 일상의 사물들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환각적인 배경에 배치해가지고 사실주의 표현기법, 자, 시계니까 시계를 사실주의로 섬세하게 묘사를 했죠. 하지만 이것을 파괴하죠. 그래서 초현실적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손으로 그린 꿈의 사진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추상회화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전까지는 그나마 인간의 형태를 해체하거나 사물을 왜곡하거나 상상의 공간이거나 어쨌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뭔가 나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예술 사조가 나오는 거죠. 완전한 추상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카지미르 말레비치가 그린 검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파리에서 큐비즘을 접하여 영향을 받았어요.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예 형태도 없는 추상적 도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회화가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갑니다. 그림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한 기계다. 자, 감정을 완전히 그림에 넣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추상회화인 거죠. 자, 칸딘스키가 그린 즉흥 7, 또 칸딘스키의 노랑, 파랑, 빨강. 자, 이것은 형태 자체가 없죠. 자신의
감정을 넣기 위해서 사실적 형태를 완전하게 버리고 순수한 추상의 세계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자, 몬드리안은 추상회화를 만드는데 이때 자연을 표현한 겁니다.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색상으로 표현한 거죠. 자연은 무질서한 것이다. 그 무질서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바로 자신만의 생각이 뭐죠? 이게 철학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작가의 철학적 사고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술가가 우주의 근원을 밝혀내려는 표현 기법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0세기 초반에 초현실주의가 등장해서 색채를 파괴하고 형태를 파괴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아예 생각까지 파괴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형태도, 그 어떤 생각도 회화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게 된 겁니다. 자, 마술적 사실주의를 표현했던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1920년부터 1950년 사이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실제와 가상의 공간이 대립하는 현실에 재현의 의미를 재현하는 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배치, 그림 속의 그림, 에로틱과 평범하기 좋아, 수수께끼 같은 제목을 붙였다. 자, 마그리트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화가가 있죠. 화가가 여인의 나체를 그리는 중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현실주의인 건지 현실의 모습인 건지 상상의 공간인 건지 형태를 파괴한 건지 그것도 아니죠. 그 전혀 다른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바로 마실적 사실주의를 창안을 한 거죠.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자, 파이프를 그렸죠. 엄밀하게 말하면 파이프가 아니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대중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파이프가 아니다. 이미지의 배반입니다. 이미지를 그렸으면서도 대중한테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학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대중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유기체적 추상이 있습니다. 헨리 무어가 만든 기대 놓은 인물입니다. 현대 예술가는 창조하는 존재다. 자, 과거 예술가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의 모사품이나 장식품을 제작했다는 거죠. 건물을 그리거나 자연을 그리거나 사람을 그리거나 물론 그것을 색채나 기법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파괴해가면서 해왔는데 자, 현대미술을 완전히 넘어오면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현대미술가는 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조각가까지 와서는 자, 헨리 무어는 돌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여인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여인을 암시하는 돌을 만들어내려 했다. 전혀 다른 생각이죠. 미국으로 넘어간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액션 페인팅입니다. 잭슨 폴록의 넘버 5죠.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제스처, 색채, 형태, 질감에 대해 탐구했다. 작가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표현했다.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뿌리는 방식. 작가의 감정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대중은 이 작품 속에서 작가의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읽어서 서로 교감이 되었다. 그러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고, 못 읽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의 중심이 뉴욕으로 이전하는 경향성이 있으면서 훨씬 더 자유로운, 훨씬 더 창조적인 예술 세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액션 페인팅이라는 것도 있죠. 윌럼드 쿠닝이 앉아있는 여인, 자, 핀업거를 주로 그렸습니다. 거침없이 붓을 놀리는 방식으로 성적 불안 같은 것들을 계물로 표현했던 추상 표현주의입니다. 뉴욕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회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구와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창조적이라면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알렉산더 콜더의 조셉 베이커, 어떤 우주란 작품입니다. 자, 이게 우주예요. 근데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균형을 잡아주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움직이는 조각, 자, 모빌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꼭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창조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한 거죠. 다양한 도구. 우리가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라도 그 어떤 기법이라도 채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현대미술의 특징인 거죠. 키네틱 아트란 것도 있습니다. 전자무대를 위한 광선 받침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장 팅겔리의 뉴욕 창가다. 뭐 비디오 아트 이런 것도 있죠.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팝아트란 것도 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무엇인가. 자, 가정을 표현하는데 거실이네요. 거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콜라주 기법을 썼습니다. 자, 질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헝겊, 비닐, 타일, 나무 조각, 종이, 상표 등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기법이다. 여기 보면 신문에서 여러 가지 그걸 오려냈어요. 육체미가 있는 남성, 뭐 여성, 신문에 있는 표지, 뭐 이런 것들을 오려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콜라주 기법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미국 잡지 광고를 위한 콜라주였다는 겁니다. 자, 이 제 강의의 결론 이겁니다. 곰브리치 선생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술은 없고 미술가만 있다. 여기 김환기 작가가 그린 우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132억에 대한민국 체육관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작품은 왜 132억이나 갈까요? 중요한 건 미술 그 자체보단 미술가에 있다는 거죠. 김환기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132억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작품 속에 작가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철학을 대중들이 이해를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게 132억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 어떤 방식도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술보다는 미술가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술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시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이상적 인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 시대에는 메시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작가의 주관적 가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은 그 어떤 도구, 그 어떤 방법론, 그 어떤 방식을 써도 좋지만 그 속에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모방하거나 누군가 기존에 있던 걸 똑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작가의 주관적 가치 표현이 현대 예술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양미술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